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이준석 대표, 우리 자막 제목이 이거 같아요. 이준석 대표 철딱선 여부 무책임하다. 이거 김태흠 의원이 본인의 그 글에 뭐 게시글에다 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후에 파열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선의 김태윤 의원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철딱서니가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목이 제갈량 노릇을 그만해라. 지금 오만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대표가 지금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 교체를 이래야 할 당대표가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선대위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비단주만이 운운하면서 자꾸 분란 일으키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너가 중심이 아니다. 지금은 후보의 시대다.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다가 도대체 못 참아서 한마디 하겠다. 당대표는 패널이나 평론가가 아니지 않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지금 되게 엄중한 시기니까 누구라도 제3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당을 위해서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건 날 겨냥해서 한 말이구나. 발끈해가지고 내가 한 건 제 언이다. 언론에 입을 물리려고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려는 거냐. 이게 민주주의라고 네가 그러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수진 의원하고 싸울 때 약간 패러디해서 말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이 얘기는 너한테 한 얘기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한 얘기다.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좀 마음이 좀 풀어졌나 봐요. 나한테 한 건 아니라더라. 네, 맞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나한테 한 건 아니래요, 여러분. 이러는 것 같아. 아이고,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준석 대표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보니까 후보 편에 좀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봐요? 초선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를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어제 논의가 있긴 있었고요. 뭐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게 어린 당 대표로 보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선출된 당대표인데 지금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철딱서니가 없다는 표현을 쓴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또 반대 의견이잖아요. 예, 반대 의견.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 반대하는 인물들이 다 그냥 영입이 돼버리네요. 상관없이. 예, 당 대표가 지금 의사를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무시가 되고 그 무시되는 또 포인트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자산인 2030 남성과 또 배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국민의힘 안에서는 일부러 이준석 대표를 배척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참 여러 가지로 곤란 지경에 빠져 있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싫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쨌든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쏠려 있는 시기니까 이게 참 연예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잠잠하는 걸 도대체 못 참대요. 욕을 하거나 자기한테 뭔가 물어보거나 자기를 쫓아다니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진다? 아무도 자기한테 의견을 묻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는다? 연락 안 한다? 이러면 미친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대선 후보보다 언론 노출도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하긴 요즘 윤석열 후보는 좀 납작 엎드린 면이 좀 있긴 했어요.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선 두 번째 얘기 하기 전에 보니까 우리 유튜브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구독자 수가 13.8만, 그러니까 13만 8천 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방송 끝날 때까지 약 1시간 못 되게 남아있는데 14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미션. 우리 지금 13만 정확히 몇 명이에요? 13만 8천 몇 명이에요.
일단 14만 8천 몇 명인데 내가 보기엔 한 2천 명 안 되는 분들이 구독자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14만 가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좋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22년 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인가에서 뭐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논문이 표절이 되었더라. 예. 근데 퍼센테이지가 42%나 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학위 논문인데요. 이게 파울 클레라는 독일 화가입니다. 20세기 초 독일 화가인데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책과 논문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피킬러라는 시스템으로 검증해 본 결과 42%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카피킬러에 해보면 20% 내외가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문서화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20% 내외인데 이거를 그것까지 반영한 결과 4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6개 단어 이상 베낀 문장만 해도 총 48페이지 중에 무려 43페이지가 표절 의혹의 대상이고요. 전체 382문장 중에 250문장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999년 숙대교육대학원에서 그 6월 달에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때 무슨 파울 클레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독일 화가가 파울 클레인가 봐요. 네.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하는 논문을 썼는데 48페이지를 썼대요. 근데 그 중에 42페이지가 다 남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표절의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까지 몽땅 다 집어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표절이 엄청나더라 이런 얘기였는데 뭐 어쨌든 해석은 그렇습니다. 1999년 당시는 아직 표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던 때다. 저도 91학번이라서 93년도에 논문 썼는데 큰일 나겠네 내 것도.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표절이 좀 의심이 되는 건 있으나 사실은 맞으나 뭐 각주 표기 관련해 가지고는 기준 정립되기 전이니까 좀 익스큐즈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선대위에서는 얘기를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당시의 윤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네. 베낀 정도가 과하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해당 석사 학위가 네. 교생 실습이나 대학 강사 등의 경력을 쌓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건희 표절 기사 관련해서 JTBC에서 보도하기 전에 단독으로 예고 보도를 하면서 이 표절을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에도 잘 걸러지지 않았는데 숨은 뭐 이유가 있다 이랬는데 예. 숨은 이유가 뭐였어요? 예,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그 김 씨의 논문에 김건희 씨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 80년대, 90년대 책이나 논문을 활용한 것이어서 디지털 문서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피킬러 이게 여기에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카피킬러가 제대로 할 수 없다. 디지털 문서가 제대로 안 네. 돼 있어서. 그래서 JTBC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해서 직접 대조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아이고, 이분은 뭐 우리 같으면 사실 엄청나게 수많은 공직자 후보들이나 뭐 검증 대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 어때요? 그냥 뭐 이사 잘못 갔다던가 네. 아니면은 논문 하나 이렇게 표절 의혹 나오면은 사실은 거의 그냥 걸고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의혹이 많으니까 이 정도 의혹은 뭐 그냥 또 그랬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문회나 이럴 때 위장전입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그 당시 위장전입과 지금의 위장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태도가 완전 있는데 다르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그 당시 윤리상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청문회 때 보였던 태도와 전혀 완전 상반되는 다르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항상 우리가 내로남불 얘기하는데 아유 정말 내 눈에 뭐는 안 보이나 봐요. 남의 눈에 뭐는 보여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죠. 이른바 충정작전이라고 불리는 광주 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굿 아이디어 이렇게 써놨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다 지휘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제 출범 2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발포 명령 체계 실체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자위권 발동과 광주 진압 작전 관여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당시의 문서가 1980년 5월 23일 진종채 2군 사령관이 충정작전 건의 문서를 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굿아이디어다 이렇게 기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니까는 진종채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980년 5월 23일 진종채 2군 사령관이 이 광주 재진입 작전을 건의했는데 이 문서에 전두환 씨 발언이 기재되어 있더라.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전 씨가 거짓말하는 게 또 한 번 드러났다. 왜 이 사람 사망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광주의 진실은 계속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게 덮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동안에 뭐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광주 진실만큼은 저는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광주의 진실과 세월호 진실인데 광주 진실 오래돼가지고 정말 점점 더 잊혀지기가 쉽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설광화 논란 아세요? JTBC 설광화? 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설광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제 약간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그 JTBC에서 기획했던 그 설광화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감수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윤석열 후보랑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작가는 남편이 검사래요. 그래가지고 그쪽 동네 얘기를 좀 잘 쓴다는 이제 스스로의 자평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난 내가 좋아하는 정혜인인데 진짜 속상해. 어쨌든 정혜인 씨가 난파 간첩으로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난파 간첩으로 이제 분해서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둘이서 원래 뭐 흐름은 로맨스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그 난파 간첩이 하필이면 개입됐다는 거 하고 안기부가 또 거기에서 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 뭔가 활동하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려진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왜곡된 부분. 특히 고 최종환 교수를 또 이상하게 또 거기서는 한인석 교수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묘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복잡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설광한 내용을 모르니까 드라마는 나만 보나 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네, 한동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